안녕하세요. 김광삼 찡구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제가 주말에는 되도록이면 정치보다는 시사나 이제 법률적인 것들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것은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 어떤 법적인 면을 알아야만이 사실은 범죄자가 되지 않을 수 있고 또 피해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를 이제 전달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또 주말까지 또 정치적인 머리 무거운 이슈를 가지고 하면 여러분들도 굉장히 또 정신적으로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두면 굉장히 좋은 상식, 그리고 세상에 과연 이런 일이 있나, 이제 이런 부분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본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제가 댓글을 기다리겠습니다. 일단 사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이제 불륜과 관계된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이제 간통죄가 폐지됐기 때문에 사실 이제 형사고소로 간통죄로 처벌할 수는 없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불륜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상간녀 상대로 소송을 한다랄지 이제 민사 소송이 되겠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증거를 수집해야 하지 않을까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간녀 소송하든지 이제 이혼 소송을 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인데, 특히 요 최근에 들어서 이제 상간녀 소송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많이 이제 상담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일단 상간녀를 상대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한다랄지, 그 다음에 남편이랄지 부인을 상대로 이제 이혼 소송 하려고 하면 이제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불륜의 증거, 부정한 행위. 법에는요, 민법에는 부정한 행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행위를 어떻게 잡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제 불륜 현장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불륜 현장을 잡으려다가 너무 증거를 수집을 하려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오히려 증거 수집 과정에서 법을 위반해서 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처벌받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처벌받는 경우가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잘못하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녹음하면 잘못하면 도청과 관련된 부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고, 또 유치 추적기를 잘못하면 또 관련된 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주의를 해야 하는지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가장 비근한 예 중에 하나가 이제 불륜 현장을 잡으려고 하니까 어떤 모텔이랄지 오피스텔이랄지 아니면 이제 상간녀 집에서 사실은 이제 불륜을 저지른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일방적으로 들어가서 촬영을 한다랄지 문을 딴다랄지 그러면 주거침입죄가 될 수가 있어요. 특히 문을 손괴하고 들어가면 특수 주거침입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상의 참작 사유는 있죠. 배우자의 불륜 현장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정상 참작 사유가 되긴 하지만, 그 행위 자체는 특수 주거침입이랄지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다고 주거침입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증거 수집인데 어려운 측면이 있죠. 또 주거침입과 관련해서는 자기 집에 있는데 배우자 한 명이 출장을 가요. 근데 그 집으로 상간남을 불러서 거기서 불륜을 저지르게 되면 그게 과연 주거침입이 되느냐? 주거침입은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배우자가 허락을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주거의 평온이나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판례도 그렇고 주거 침입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스마트폰이나 차에 유치 추적기를 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 자체는 굉장히 위법적인 요소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가 있는데, 그 부인이 남편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스마트폰에 위치 추적 장치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남편의 위치 정보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악을 딱 해보니까 남편의 승용차가 어디에 주차되어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승용차에 들어가서 미리 이제 우리 열쇠 보면 뭐 여분의 열쇠 있잖아요. 스페어 열쇠가 있는데 그걸 따고 들어가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꺼냅니다. 그래서 일단 가져가는 거예요. 이건 자동차 수색을 이제 불법으로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남편이 자는 틈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에 잠금 장치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소액 결제한 내용들, 그러니까 뭐 모텔 가지 않았을까, 같이 데이트하면서 뭐 쓰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이제 구글 앱에 접속을 합니다. 근데 구글 앱에 들어가면 위치 기록을 열람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정보보호통신망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이걸 가지고 결과적으로 남편과 이혼 소송하고 상간녀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어요. 근데 뭐 본인 입장에서는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남편의 위치를 추적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형사적으로는 이건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이랄지 여러 가지 죄명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이 30대 여성이었는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많이 쓰는 방법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녹음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녹음 자체가 자기가 참여하지 않는 녹음은 사실 이제 도청이 되는 거고, 그러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따지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에서 유죄를 청구소 이런 경우에는 불법적인 증거도 사실은 증거로서 채택을 하지만 최근의 경향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 차에 녹음기 몰래 두었어요. 그래가지고 상간녀하고 통화하는 내용을 다 녹음을 해서 재판부에 제출했어요. 이건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상대방에서는 이거 증거를 쓸 수 없다고 증거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죠. 그러면서 상간녀는 남편 쪽에서 이 녹취한 배우자를 상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또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 사례에서는 그 녹음 내용에 보면 상간녀하고 남편이 대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성관계 관련된 대화 내용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관계 관련 대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불륜의 증거로 쓸 수 있기에는 굉장히 좋은 거죠. 하지만 그 사건의 재판부에서는 이건 증거 능력이 없다. 통신비밀법 제14조 및 제4조에 의해서 당사자가 아닌 사람의 타인의 대화는 불법 녹음이라고 해서 이걸 증거 자체로 쓰지를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구태 이런 짓을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이런 행위를. 왜냐면 부정한 행위에 어떤 추측을 할 정도만 증거가 있어도 대부분이 다 인정이 되거든요. 근데 사람의 심리가 뭔가 확실한 걸 잡고 싶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위치 추적 장치 달고 녹음하고 그 다음에 뭐 성관계하는 불지 현장을 잡기 위해서 문 따고 들어가고 이거 자체가 사실은 이제 범죄 행위가 돼서 처벌받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 따고 들어갈 필요 없이 밖에서 기다리는 거죠. 그 둘이 오피스텔이랄지 아니면 모텔에서 나온 걸 찍기만 해도 사실 이게 부정행위의 증거로서는 충분하고 또 유죄를 받고 손해배상 청구해서 반이혼 또 소송하고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보면 이제 굉장히 감정이 생기잖아요. 감정이 생기다 보니까 확실한 증거를 잡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무례한 행위를 하다가 결과적으로 형사적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일단은 증거를 의심이 되면 제가 볼 때는 이제 변호사하고 상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로 충분하냐 그렇지 않느냐 그럼 또 다른 증거 뭐가 있어야 하냐 어떤 현장에 있는데 내가 가서 해도 법으로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화를 하고 상담을 받은 다음에 이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